안녕 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5일입니다.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언제 좋아질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내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나라는 국민들한테 1,0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국민들한테 분배를 한다.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돌고 돌아야 경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경기가 나쁘면 나쁠수록 사실상 확장 예산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도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많이 퍼주고 해서 포퓰리즘이다. 그렇게 모두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의 그 주머니가 어느 정도 사정이 좀 괜찮아야 물가가 올라도 그 구매력이 회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경제가 좀 나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을 소비 쿠폰을 처음에 주고, 두 번째도 이제 10만 원씩 해서 소비 쿠폰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연도 소득 하위 50% 노인한테는 기초연금을 40만 원 올려주고, 27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 전체에 40만 원 기초연금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그런 것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 생활 수준이, 주머니가 어느 정도 그래도 여유가 있어야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현금을 지급을 안 하고 소비 쿠폰으로 지급을 해서 그걸 쓰도록 만들잖아요. 만약 현금을 지급하면은 저축을 하고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 쿠폰으로 지급을 하되 몇 달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은 정부에서 환수하겠다. 그런 것은 참 잘했다. 100% 다 국민들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현금화해서 저축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돈을 많이 푼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만일에 소비 쿠폰을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쓰지 않고 그냥 저축해 놓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경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원래 그걸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경제가 좋아지거나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은 지금의 엔겔 계수라고 하는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검소하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의 기초연금 30만 원에서 10만 원 올려서 40만 원 준다고 해도 10만 원을 저축할 여유가 없어요. 당장 건강이 나빠가지고 죽을 판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저축을 안 하고 주면은 그대로 소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강제로 쓰게 만드는 정책을 펴지 않아도. 노인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988년도에 국민연금이 생긴 줄 아는데, 다른 연금은 유턴이 전부 다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혼해가지고 국민연금을 반씩 갈라가지고 이혼해서 나간 부부가 한 사람 죽으면은 그것이 끝이에요. 마누라가 죽으면은 다른 연금은 다시 그 남편이 연금으로 되돌아옵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받다가 부부가 이혼했다. 그러면은 마누라 100만 원 반 가져가고 남편이 100만 원 받고 하다가 마누라가 먼저 죽었다.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이 남편 국민연금으로 유턴이 돼서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공무원연금이라든가 다른 연금은 거의 다 유턴 제도가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만 그게 이제 유턴이 안 되고 이혼한 마누라가 죽으면 100만 원이 그대로 지급이 안 되고 그걸로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법안이 지금 보류가 돼 있어요. 그런 걸 또 유턴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주머니가 어느 정도 두둑해야 국내 소비 진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누가 들겠어요. 국민연금 지금 잘 안 들을 한 이유도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생각하면, 만일에 부부가 잘 살다가 정년퇴직했는데 국민연금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항원 이혼해가지고 마누라 100만 원, 국민연금도 이혼을 하게 되면은 반씩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누라 100만 원, 그 다음에 남편 100만 원, 이렇게 국민연금이 따로 나와요. 그러다가 마누라가 죽으면은 다른 연금들은 국민연금 100만 원이 그대로 남편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200만 원을 그냥 탑니다. 마누라가 사망한 마누라가 죽으면은 100만 원씩 타던 마누라가 죽으면은 남편 한대로 100만 원이 다시 유턴이 돼가지고 200만 원을 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내 소비 진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노후 대책도 되고. 국민연금만 그게 내가 알기로는 2007년 이전까지는 유턴 제도가 됐습니다. 그리고부터 이제 국민연금도 이혼을 할 때 여자들의 반반씩 나누어서 이혼해야 된다 해서 그때 이제 유턴 제도를 없애면서 국민연금도 반반씩 이혼하면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해라. 그 과정에서 이제 유턴 제도를 없앴다는 얘기죠. 그거는 지금 생각하면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가 들어요. 그게 그게 국가로 봐서는 국민연금을 많이 돈을 지급하게 되니까 상당히 어렵다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턴 제도가 있으면은 그 돈을 많이 받게 되면은 그마침 국내 소비 진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부부가 이혼하면 국민연금을 갈라서 받다가 마누라가 죽으면은 그걸로 남편한테 국민연금이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걸로 끝난다. 그렇게 하면은 국가에서 이제 국민연금을 많이 지급을 안 하니까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기금이 빨리 소진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런 간단한 이론만 생각했지 좀 넓게 생각을 하면은 유통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은 국민들 그 국내 소비 진작이 많이 됩니다.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 국민연금에 더 가입을 하려고 하지요. 가입을 하려고 하지요. 지금의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국민연금도 부부가 이혼해가지고 부부 간에 분할 지급을 하던 것이 한쪽이 사망하면은 다시 유턴이 돼가지고 100만 원씩 나누어 받던 게 200만으로 한 사람한테 다시 돌아와서 몽땅 다 주게, 그렇게 법안을 만들고 소급 지급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소급 지급을 2007년도에 했다고 병행을 했다고 하면은 2020년도부터 이제 사망한 사람은 소급해서 2020년 이후부터 죽은 사람은 소급해서 유턴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은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면 국민연금을 가입하겠다 하는 것이 크게 열망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국내 소비 진작도 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경기 지역 화폐 그런 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1차 소비 쿠폰 25만 원, 2차 10만 원 이렇게 주면서 현금 지급이 없이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바로 그 지역사회에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용하고 그러니까 찬성을 하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아야 국내 소비 진작이 되잖아요. 지금 돈이 없는데 쓸 돈이 없는데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노인 지금 내가 오늘 텔레비 보니까 2026년도에는 노인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50%까지 먼저 40만 원 주고 27년도에는 소득 하위 70%까지 전부 다 주겠다. 40만 원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노인들이 지금에 30만 원 갖다가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할로. 다른 데는 전혀 쓰지 못하고 하루에 10,000원 갖다가 살아요. 그러면 한 달에 30일이면은 10,000원이면은 5,000원짜리 음식을 아침 저녁 두 끼만 먹고 삽니다. 그것도 지역에 5,000원짜리 그 음식이 없습니다. 그 서울에 같은 데 가면은 그 종로, 노인 집결지 이런 데는 이발비도 싸고 이발비도 싸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깎을 때 5,000원, 6,000원 이렇게 해요. 그거 5,000원씩. 내가 그 전에 오래전에 갔을 때는 3,000원, 4,000원 하던 그것도 올려서 5,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전국에 그 이발비가 커트하는데 5,000원짜리 있나요? 없잖아요. 저도 이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종로 3가에 가면은 많이 모입니다. 원래 그 종로 3가에 그 탑골공이라든가 이런 데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구조물 개선을 위해서 노인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집결지가 지금 많이 분산이 돼 가지고 사실상 노인들이 놀 자리가 없습니다. 그 노인들이 종로 3가에 많이 모여서 있으면은 그 주변 상가도 장사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경기 진작에
진작을 생각하면은 그 답골공원 이런데 현대화 사업으로 그 건축물 구조를 완전히 변경해 가지고 노인이 그 쉬고 놀 수 있는 그 자리가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가봤는 데는 아주 넓은 광장이 있어가지고 노인들이 한 뭐 몇천 명이 모이고 그 안에는 또 마이크 시설을 해가지고 그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잖아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노인들이 와가지고 싸니까 이발소 들어가지고 3,000원 4,000원 하니까 전부 다 이발을 합니다. 거기서 한 5분 10분이면 한 사람 깎아요. 그거 4, 5,000원 받아가지고 1시간에 한 사람을 깎는다? 운영이 안 되지요. 그 의사들이 진료할 때 3분 안에 진료를 끝내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료할 때 한 사람에 10분, 20분씩 걸리면서 진료를 하게 되면은 그 수입이 작아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면 쌀수록 빨리 깎아야 돼요. 5분, 7분 안에 한 사람 탁 깎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만일에 그 한 사람이 15,000원 받는다. 그러면 뭐 15,000원 커트하고 면도하는데 15,000원 2만 원 한다. 그러면 뭐 1시간 동안 슬슬 잘 깎아 오면 괜찮지요. 그렇지만은 4, 5,000원 하는 걸 그 1시간에 몇 명을 깎아야지 2만 원을 받겠습니다. 빨리 깎아야 2만 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계산해서 속도를 빨리 깎는 겁니다. 바리깡으로. 바리깡으로 다 깎아요. 근데 내가 이발소를 해보니까 제발 바리깡을 갖다가 제발 깎지 말고 가위를 갖다 좀 깎아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바리깡으로 그냥 착착 내려 밀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 성의가 없다. 닥치는 대로 막 깎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위를 갖다가 아주 천천히 잘 깎으면은 이 이발사가 잘 정성을 들여서 깎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바리깡을 안 쓰는 이용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노후 대책으로 이제 이용사, 미용 대학을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 서울 지하철 공사 정년퇴직을 하고 노인이 늙으면 어디 취직할 데 있어요? 못합니다. 저도 59세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나와서 이력서를 넣어보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력서를 넣으니까 젊은 사람들을 뽑지 늙은 사람들은 안 뽑아요. 그요 늙은 사람은 좀 허들의 일 그리고 이 용돈밖에 안 됩니다. 저도 원래 노후 대책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자격증도 많이 땄어요. 노후 대책으로 자격증을 많이 땄습니다. 뭐 안 딴 게 없어요. 그득하게 많이 땄습니다. 늙어서 제가 이제 택시 운전사를 하려고 택시 자격증을 땄습니다. 사실상.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 내가서 강원도는 땄느냐? 강원도는 제가 고향이니까 혹시 고향에 내려가서 택시 기사나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나이 많이 먹으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고령자 택시 운전 기사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AI 시대에 택시 영업도 앞으로 AI
AI 대체 그 사업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택시 기사 없이 자동으로 운행하는 택시도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이 먹으면 그 운전 순발력도 떨어지고 사고도 많고 해서 고령자 운전자로 택시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따놓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용사를 한번 해봐야 힘들겠다. 이용사는 손이 떨리지 않고, 만일에 이용사 하는 사람이 수전증이 걸리거나 파스킨 병이 걸려가지고 손이 떨린다 그러면 못하겠죠. 머리가 갈 때 손이 떨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고 손이 떨리지만 않으면은 따뜻한 그 가게 들어앉아서 깎으면 됩니다. 그래서 잘만 깎으면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좀 싸게 하면은 많이 옵니다. 싸게 깎았는데 멋지게 깎았다. 그리고 바리깡을 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깡 좀 하지 말고 가위로만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발할 때 머리카락이 떨어지지 말라고 가운을 이제 두르고 깎잖아요. 근데 가운에 여기를 보면은 하도 사람한테 많이 두르면은 이런데 때가 앉아가지고 칙칙하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아유 칙칙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네이프 페이퍼라고 이용사나 미용할 때 목에다가 종이를 갖다 깨끗한 종이, 일회용 종이를 갖다가 한두 번을 두르고 위에다가 가운을 하면은 시원하게 합니다. 청량감이 생기고. 그 옛날에 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주 한 경우도 있죠. 그래가지고 좀 싸게 하고 정성을 보여야 싸게 한다고 해도 정성을 보이고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용사가 제일 낫겠다. 그래서 이제 이용사 자격증을 따고 미용대학교도 나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는 이용사도 하고 미용사도 하고 그 다음에 미용사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미용대학교 나오면은 면허증이 다 나옵니다. 헤어, 피부, 그 다음 메이크업, 네일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래서 고전머리, 그 다음에 업스타일, 이런 것까지도 이제 교과목에 다 배웁니다. 그래서 나이 먹어가지고 손이 떨리는 병이 안 걸리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기를 별로 안 탑니다. 경기를 안 타요. 다른 거는 경기가 꽤 많이 타잖아요. 음식점 같은 거 한다. 일반 음식점 같은 거 한다. 그런 거 하면 경기가 많이 타잖아요. 경기가 나쁘면은 사람들이 줄잖아요. 경기를 많이 타는 직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차피 머리를 깎아야 되니까. 요즘에는 경기가 나쁘니까 집에서 자가용으로 아이들 깎아주자. 하지만은 5,000원, 6,000원 받는데 아이고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귀찮으니까 이발소가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있잖아. 또 편하지요, 사실상. 집에서 깎는 것보다, 분주를 떠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깔끔하고 예쁘게 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를 집에서 깎았습니다. 집에서. 대머리지만은 집에서 전부 다 깎았어요. 제가 이용사, 미용사를 배운 이후부터는 전부 다 그 머리는 제가 전부 다 이렇게 깎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전에는 이발소 가면은 한 달에 15,000원씩 주고, 거기에다 염색을 하면은 더 비싸고 해서
깎았잖아요. 근데 집에서 막 깎았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셀프로도 깎을 수가 있지요. 이발사가 되면은. 안 돼도 집에서 깎을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발사가 되면은 좀 더 세밀하게 잘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도 손만 떨리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는 게 이발소다 해서 경기도 별로 안 타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발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정치 얘기도 하고 뭔 얘기도 하고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발소 하는 사람들한테 정치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이발소 하다 보면 이발소가 완전히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모여서 얘기하면 정치 얘기하고 그래요.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정치 얘기도 하고, 그래서 늙으면은 인간관계가 많이 소외되잖아요. 집에서 들어앉아가지고 텔레비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발사 하면은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요즘에 어떻게 돼요 이러면서 몸이 아픈데요 우리 집에 와서 좀 깎아주세요 이러면 이제 출장해가지고 머리 깎아주고 그러면 거기서 또 고맙다고 과일도 좀 주고 농촌 같은데 좀 싸게 해주고 아프면 그리고 또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발소 하면은 늙어서 친구가 많이 생기고 대화가 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늙으면 집안에 들어앉으면은 누구하고 얘기하나요? 만날 텔레비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발소 하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이 들기 때문에 너무 빡시게 못하고 일주일에 2번, 3번씩 놀아도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 놀고 4일만 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업무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지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3일은 놀고 4일 정도는 하게 되면은 4일 정도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모입니다. 저기 매일 며칠 날은 노는 날이지. 그때 가면 이발소 없어. 그는 싸게 하는데 오늘이 하는 날이지. 사람이 줄을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들어앉아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일주일에 3일은 놀고 4일 동안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사람이 몇 명 오지도 않은데 맨날 이발소 들어앉아 있는 것보다 오늘은 이 이발소는 노는 날이구나. 그러니까 며칠 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머리 잘 깎고 싸게 하는 집은 아침부터 줄을 섭니다. 그러니 그날만 집중해서 한 4일만 일을 딱 하고는 3일 딱 놀고 좋지요. 사람이 없는데 맨날 이발소만 틀어박혀 있으면은 그것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3일은 뭐 여행을 하든지 드라이브 하든지 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4일이나 3일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4일은 놀고 3일만 하겠다. 그렇게 해도 되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날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이발소는 대로병 같은데 저도 자격증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공인중개사도 있고 모두 다 있지만 공인중개사 같은 거는 가게가 광고 효과가 좋은 큰 대로변, 사거리 앞 이런 데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싸죠, 가게 비용이. 그렇지만 이발소는 그런 사거리 광고 효과가 뚜렷하게 나오는 이런 데 장수를 안 하고 이면 도로에도 해도
잘 됩니다. 아파트, 배우지가 아파트가 많고 주거지가 대단지면은 이면도로 안에다가 설치를 해도, 가게를 얻어가지고 해도, 잘 돼요.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인중개사의 그 가게 입지 조건하고, 이발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발소는 그 가게 입지 조건이 이면도로라고 해도 장사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잘 된다. 그런 좋은 점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잘못되게 되면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그렇지만 이용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뭐 면도를 하다가 이런데 약간 상처를 냈다 그러면은 간단히 해결할 방법도 있고 그런 것뿐이지. 그 책임의 그 경중이 별로 없다. 그리고 대화할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늙으면은 직장을 떠나서 집에만 있으면은 심심하고 사람이 빨리 죽잖아요. 사람들이 대화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 머리도 깎고 여자 머리도 깎고 다 깎아요. 그러다 보니 저 김기동 이발소 들어가 보니 이용사 자격증도 있고 이 여자 머리 면허증도 쫙 깔렸더라. 그런데 여자 머리를 못하는 줄 알고 한번 가봤는데 끝내주게 잘 하더라. 싸더라. 거기는 여자 머리 하는데 8,000원씩 받더라. 그런데 끝내주게 잘한다. 아줌마 그 파마 머리 했는데 죽인다. 그런 이제 소문이 나면은 여자도 모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대화 상대가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탈이 다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미용업을 해도 이용사, 그다음에 여자 머리, 그다음에 피부, 네일, 머리 붙임머리, 올림머리, 그다음에 고전머리, 그다음에 반사 마사지 이런 거 전부 다 배워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만일에 이제 이용수 들어왔는데 안마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마 의자에 받는 것보다 좋다. 서비스로. 그렇게 해드리고. 그래요. 휴게소를 크게 만들어 놓고, 대개 보면 이발소 같은 데 가면은 휴게소가 좁아서 저 의자에 앉아서 이래 볼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용사를 하고, 그 미용대학교 나와가지고, 이용사 면허증, 그 다음에 미용사, 4개, 5개, 면허증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용대학교, 전문대학교 나오고 이러면 그 면허증이 다 나옵니다. 그래요. 저 김기동 이발소 들어가는데 자격증도 없이 여자 머리 한다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그 문신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사, 미용사는 영구 미용이라고 하지요. 반영구 미용은 옛날에 의로 의로 계통에 있는 사람들만 했는데 요즘에는 그 국회 통과를 내 가지고 앞으로 문신도 이발소, 미용소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어야 토탈 미용실이 돼야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발만 해요. 다른 데 가보세요. 여기는 여자 머리만 해요. 다른 데 가보세요. 여기는 문신 화장을
안 합니다. 저기 가보세요.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안 오죠. 요즘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용대학교를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늙어서 할 때까지 늙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용사가 가장 좋은 직업이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교장 선생 하던 사람, 뭐 여러 사람들 많아요. 나도 그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근무했지만은 그 새벽 같은데 이제 지하철 문을 열면은 그 굴 속에 노숙자가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장관, 고위 공직자를 하다가 거러지가 돼가지고 노숙자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으면은 뭐 장관 하든 뭐 고위 공직자를 하든 좋은 직장 사장을 하든 나오면은 그날로부터 완전히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노숙자가 되죠. 그런 노숙자들도 많아요. 그런 노숙자가 안 되려면 자격증을 따가지고 크게 못하더라도 소소한 일거리를 만들어서 노후에서 사람들을 대화하고 또 소소한 용돈도 벌고 좀 그 잘 되면은 직장에 다닐 때보다 수입이 더 많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얘기를 하다가 또 얘기를 나왔는데 그 소비 쿠폰 준다는 거는 현금을 주지 않고 금방 사용할 수 있는 제도와 같이 이 소비 쿠폰을 1차, 2차 준다는 것은 내수 소비 진작에 좋은 아이디어다. 국민들이 그 주머니 사정이 좋아야 내수 진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유턴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된다. 국회의원 누가 그 국민연금 유턴 제도 폐지를 한 것을 다시 또 부활해야 된다 해서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게 통과를 못하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그걸 빨리 통과를 해서 그 국민연금도 다른 연금처럼 분할연금을 받다가 한쪽 부부가 먼저 죽으면은 그 연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 사람 쪽으로 모두 유턴돼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국가로 봐서는 내수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개인으로 봐서는 노후 대책이 어느 정도 된다. 노후 대책이 어느 정도 되면은 기초연금을 국가에서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런 효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라에서 소비 쿠폰을 준다. 또는 국민연금의 유턴 제도를 폐지한 걸 다시 유턴 제도를 부활한다 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뭐 포퓰리즘이다, 퍼주기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다른 측면도 좋은 측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뭐 쓰든지 만들지 할 거 아니에요. 나도 며칠 전에 그 소비 쿠폰을 받았습니다. 뭐 받았으니까 이거 좀 쓰자. 11월 뭐 12월 달까지 안 쓰면은 국가에서 한수한다는데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자. 그렇게 해가지고 갔습니다.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그게 소비 진작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증권을 지금 3,500 그 증권 지수가 3,500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거 앞으로 5,000, 6,000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이 너무 저평가 해서 밸류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5,000까지 올리겠다 하는 것도 내수 진작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국민들이 주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이익을 많이 받으면은
그 돈이 좀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주머니에 들어와서 도둑해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증권 활성화 정책은 바람직한 일이다.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3,500, 5,000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간 것은 보지 못합니다. 원래 그 밸류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밸류업 우리나라 주가 개개인의 주가 지수가 너무 저평가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지수를 높여야 되겠다. 그 밸류업을 이번 정부가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3,500선, 지금 4,000선, 5,000선, 한 6,000선까지 올려야 하겠다 하는 것은 내가 100살 가까이 살았지만은 이렇게 주식시장이 화랑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비 진작에 여러 가지 정말로 우리가 소소한 대책까지 많이 한다. 그렇게 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자격증을 따야 돼요. 내가 이 머리를 깎아보고 하니까 정말로 이마침 좋은 직업이 없어요. 이마침 좋은 직업이 없습니다. 해보니까 가장 좋습니다. 따뜻한 방에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에서 또 여름에는 에어컨 들어오는 빵빵한 데서 좀 서서 조금 한다는 것 뿐이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좋아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손님들하고 트러블이 많잖아요. 손님들이 뭐 대개 보면 택시 타는 사람들도 더 택시 자격증이 있지만 술 먹고 비틀거리면 야 택시 타. 아이고 몸이 아픈데 택시 타. 택시 잡아. 길 몰라. 타. 그렇게 하잖아요. 대개 보면 불편한 사람들, 급한 사람들, 술 먹어서 집에 잘 찾아가기 못하는 사람들,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항상 취급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손님들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고객들을 갖다가 우리가 C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S들하고 많이 이제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 SC.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녕히 계십시오.